아르노 가이거, 유배 중인 나의 왕, 10번째. 이따금 아버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걱정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길에 2층 복도에서 루드밀라하고 아버지와 마주쳤다. 루드밀라는 아버지를 곧장 침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며 걱정했다. 나는 오늘은 이걸로 끝이고 모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럼 사람들은 누가 내보내지?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내보낼게요. 그 사람들도 이제 집에 가야죠. 아버지의 우려 뒤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매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보니 허구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자주 들었다. 불완전한 기억과 망상, 그리고 아버지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환각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낸 생각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적응했다.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유일한 곳은 아버지가 인지하는 세상이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거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에 대해 되도록 자주 말했다. 진실을 가장한 위선이 때로는 제일 나쁘다는 것도 배웠다. 위선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었다. 치매 환자가 처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옳은 답을 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세상이 아닌 세상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길은 냉정한 현실을 떠나 멀리 돌아서 현실로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어하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 물으면 나도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척하며 할머니가 뭐든 다 알아서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웃는다는 것은 현실로의 귀환을 뜻했다. 객관적인 사실은 자주 무너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건 무가치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허구의 영역에서 설명을 술술 찾아내는 데서 차츰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 경우 판단 기준은 딱 하나.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것일수록 더 좋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보면 많은 것이 기술의 문제였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들은 대단히 복잡했다. 아버지에게 뇌가 망가져가는 것이 슬픈 일인 만큼 가족들은 장애물이 이성을 예리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했다. 대화는 아버지가 녹슬어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좋은 체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능력과 상상력이 적잖이 필요했다. 잘만 하면 적절한 말과 몸짓만으로도 얼마간은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펠릭스 하르트라우프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검증받은 줄타기 광대여야만 견뎌낼 수 있다. 다니엘라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주었다.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면 잠자리에 들게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피곤하세요? 그래. 주무실래요?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세계가 조금이나마 정리될 수 있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건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었다. 왜? 한 번은 다니엘라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언짢았는지 벼랑간 아버지가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걸로 끝이야. 끝장이라고.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깜짝 놀란 다니엘라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난 여기 혼자 남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없는데 여기서 뭐하게요. 할아버지가 가면 나도 가요. 하지만 다림질부터 마저 끝내고요.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한다. 다니엘라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는데도 늘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힘이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흡족해하고 그로 인해 의지하는 마음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녀를 찾으며 졸졸 따라다닌다고 했다. 아버지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한 번은 다니엘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사는 여기 이 집은 혼자 힘으로 지은 거야. 지금은 가족은 아무도 없이 간병인들하고만 지내지. 한 번은 아버지가 우리 말고 또 누가 이 집에 있느냐고 물어서 내가 지금은 우리 둘뿐이라고 대답하자 불안해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좋지 않은데 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찡했다. 아버지가 그런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얼른 말했다.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돌봐드릴게요. 아버지는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말했다. 네가 날 위해 시간을 내다니 장하구나. 또 이렇게 말하는 날도 있었다. 누가 날 위해서 뭘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 혹시 넌 해줬니? 네, 그럼요. 가끔이긴 해도. 아버지는 신랄하게 반박했다. 넌 날 위해서 뭘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간병인 중에서 다니엘라가 아버지와 제일 잘 맞았다.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보는 사람이 감탄스러워 절로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다. 한 번은 다니엘라가 남편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다가간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니엘라의 남편을 잘 안다고 했고 다니엘라는 남편이 슬로바키아에 있으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댁은 좋은 사람이오. 그래도 댁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진 않는다오. 다니엘라는 남편이 아직까지 한 번도 포아르베르크에 온 적이 없고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말했다. 단 한마디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했다. 댁은 좋은 여자요. 그 얘기는 더 하지 맙시다. 다니엘라 말로는 아버지와 지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면도하지 않겠다고 해도 대개 30분만 지나면 자기가 방금 벗댔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자기는 24시간 기다릴 수 있다고. 다른 간병인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그리 잘 지내지 못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그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 신경질적인 태도를 섬세한 육감으로 인지하고 나면 아버지는 그들이 돌봐주려 해도 본체 만체했다. 기운 빼는 일들이 갑자기 터지면서 서로를 향한 불쾌감이 갈수록 크게 요동쳤다. 그럴 때면 식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왔는데도 결국 모두가 폭발할 것만 같은 날이 늘어났다. 나는 나대로 가끔씩 샤워기 아래서 감정을 터뜨려야 했다. 옷장 옆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충혈된 눈으로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 라틴어 구절이 뇌리에 떠올랐다. 녹스 에스트 페르페투아. 밤은 끝나지 않는다.